MSI가 픽사 디스플레이와 협력해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탄생 30주년 기념 특별 한정판 PC 하드웨어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MSI는 이 협업을 통해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수랭쿨러, 파워 서플라이, PC 케이스 등 다양한 PC 부품들을 토이스토리 테마로 선보였습니다. 메인보드는 카우보이 캐릭터인 우디를 테마로 했고 RTX 5070 그래픽카드는 버즈 라이트이어 에디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토이스토리 테마의 수랭쿨러,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PC 케이스가 함께 출시됩니다. 현재 이 토이스토리 에디션을 모두 포함한 PC 시스템의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됐으며 가격은 79,900 대만 달러, 한화 약 371만원입니다. 1TB의 MSI SSD와 32GB 용량의 킹스톤 퓨리 비스트 메모리도 제공됩니다. 아쉽지만 토이스토리 에디션 제품들은 대만에서만 단독 판매될 예정입니다. MSI는 현재로서는 국제 판매나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니의 차세대 플레이스테이션 6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엑스박스가 동일한 GPU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할 것이란 소식입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라데온 RX 만 시리즈용으로 추정되는 차세대 라데온 아키텍처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RDNA5 또는 RDNA와 CDNA를 통합한 UDNA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명칭으로 확정됐다는 정보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AMD 관련 정보를 유출해온 팁스터 케플러 L2는 플레이스테이션 6와 차세대 엑스박스는 이 새 아키텍처 기반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MS는 차세대 엑스박스에 RDNA4의 다음 세대 칩인 나비5를 사용할 계획임을 공식 문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케플러 L2는 UDNA 성능에 대한 예측도 공유했는데 레스토어 성능은 20% 향상, 레이트레이싱 및 AI 성능은 2배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RDNA4도 이미 RDNA3에서 레이트레이싱, AI 성능이 크게 향상됐지만 UDNA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차세대 콘솔에 사용될 칩에 3DV 캐시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라이젠 젠5 CPU 중 9800X3D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9600X, 9700X와 같은 일반적인 CPU 캐시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니는 AMD와 협력해 경량 CNN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게임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분투가 인텔의 보안 조치를 해제해 내장 그래픽의 성능을 향상시킬 거라는 소식입니다. 인텔은 스펙터와 멜트다운 같은 심각한 보안 결함을 막기 위해 CPU에 여러 보안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분투 개발사 캐노니컬 조사 결과 이 보안 조치가 내장 그래픽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캐노니컬과 인텔은 현재 이런 추가 보안 조치를 해제하는 협력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해당 조치들이 인텔 그래픽 스택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제할 경우 내장 그래픽 성능이 최대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정은 우분투 버그 추적 시스템인 런치패드에 보고됐고 우분투 버전 25.10부터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화 조치 해제는 우분투의 향후 패키지에 특정 빌드 옵션을 통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텔은 이미 공식 인텔 컴퓨터 런타임 빌드를 통해 이 완화 조치를 비활성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 역시 기능 활성화로 최대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IT 유튜버 제이지2센츠에 따르면 엔비디아 프로파일 인스펙터를 이용해 엔비디아의 리사이저블 바 기능을 수동 활성화할 경우 특정 게임 앱에서 최대 성능이 10%가량 향상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이지2센츠는 인텔 코어 i9 14900KS 프로세서와 RTX 509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자신의 오버클럭 시스템에서 리사이저블 바를 수동 활성화하고 3D마크 포트로얄 벤치마크를 실행했을 때 리사이저블 바를 켜지 않았을 때보다 3304점이 향상된 4409점을 기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사이저블 바는 GPU와 CPU 간 데이터 통신 방식을 개선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GPU와 CPU는 256MB로 제한된 개구부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로 인해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리사이저블 바는 제한을 완전히 없애 데이터 전송 효율을 크게 높입니다. 본래 엔비디아는 리사이저블 바 지원이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지난 몇 년간 많은 리사이저블 바 지원 게임, 앱이 이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리사이저블 바의 활성화 목록을 유기한 탓에 지금껏 성능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